낯설지만 중요하고 한 번은 들어본 것 같지만 막상 답하기는 어려운 자치분권 토크쇼. 안녕하세요. 자치분권 토크쇼 진행자 이원희 윤양옥입니다. 자치분권 토크쇼는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우리들의 다양한 살아가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정말 특별한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더 열린 숲복지센터와 함께합니다. 이곳은 발달장애인들이 예술을 통해 세상과 소통하고 자신만의 이야기를 펼쳐나가는 곳입니다. 특히 동페라 예술극단이라고 하는 멋진 프로젝트로 장애인 예술가들이 꿈을 펼칠 수 있는 무대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이 센터의 활동과 그들이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를 함께 나누고 발달장애인 예술가들이 어떻게 자신들의 재능을 꽃피우고 있는지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중요한 이야기들을 함께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더 열린 숲복지센터와의 특별한 이야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자기소개 좀 부탁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더 열린 숲복지센터 사회적 협동조합 이사장 송양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먼저 더 열린 숲복지센터를 설립하게 된 계기 어떻게 시작을 하셨습니까? 네, 더 열린 숲복지센터를 설립하게 된 계기는 2012년부터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고등학교 졸업 이후에 성인 발달장애인이 비장애인과 같이 대학교를 가거나 아니면 직업을 선택한다거나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너무 취약한 부분이어서 그 부분을 부모님들과 함께 고민을 하다가 2020년도에 성인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그리고 그들의 진로와 취업 자립 지원까지 고민할 수 있는 센터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네, 2020년에 설립하셨으면 지금 한 4년 정도 되는 시간입니까? 네네. 네, 성인 발달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인데 이름이 숲복지센터라고 해서 혼선을 줄 것 같기도 합니다. 이름을 그렇게 지은 이유가 있으신가요? 저희 센터의 이름이 더 열린 숲이거든요. 예. 더 열린 숲은 이제 열려 있는 숲을 의미를 했거든요, 저희가. 그래서 열려 있는 숲에 더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열려 있다. 예, 예. 더 많이 오셔라라는 예. 의미에서 더 열린 숲 복지센터라고 예. 네네 이름을 열린이라는 지었습니다. 것에 강조점을 두면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네네, 모두를 맞습니다. 포용한다. 네네. 네, 그런 의미가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센터의 어떤 목표, 비전 소개할 수 있겠습니까? 네, 저희 센터의 목표는 발달장애인이 비장애인과 함께 이렇게 균형을 이루며 사는 삶을 추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발달장애를 더 많이 알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비전으로는 저희가 발달장애인들이 건강한 사회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는 이런 평생학습 프로그램들을 조금 더 발달 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인데 네네. 궁극적인 목표가 네네. 이분들이 이제 학습을 하는 것 이외에 네네. 취업을 한다든가 네네. 창업을 한다든가 어떤 이런 생활 적응도 포함을 하고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성인 발달장애인, 발달장애인 이전에 성인이면은 진로와 취업 여러 가지 고민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성인 발달장애인들이 건강하게 사회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네. 지금 이 프로그램에는 발달 장애인도 들을 수 있고 또 그분들이 부모님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네네. 어떤 활동을 해주시느냐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도 할 것 같습니다. 네. 고등학교까지는 특수학교에 다니게 되고 마치고 나면 저희 같은 경우에 대학생으로도 입학을 하는데 사실은 대학교에 오지 않거나 또 대학을 졸업한 다음에 이 학생들의 생활에 대해서 저희들 상당히 우려됩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에서는 취업 창업에 좀 강조를 해서 직무 적합한 것들을 개발을 해주고 이제 노력을 하는데 사실은 우리 이사장님과 이 센터가 좀 연계가 되면 훨씬 활성화되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특이하게 센터에서 운영하는 동페라 예술극단이 있습니다. 상당히 이름도 좀 독특하고 이 극단은 어떤 취지로 시작되었고 발달장애인들이 어떻게 참여하고 있습니까? 네, 동페라 예술극단의 시작은 제가 독서 심리 상담 과정에서 이용자들과 같이 동화책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친구들이
음악을 너무 좋아하고 음악이 나오면 춤을 추고 흥겨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에서 저희 뮤지컬을 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화를 각색을 해서 이들과 함께 춤과 노래가 있는 음악극을 만들면 어떨까. 그래서 저희가 동페라의 동화 오페라. 네. 그 의미가 담겨져 있고요. 네, 그래서 저희 친구들이 친근한 동화를 각색을 해서 그 안에 이제 뭐 노래도 들어가 있고 춤도 들어가 있고 그래서 그 활동을 2016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연을 통해서 세상에 조금 더 저희 발달장애를 알리고 발달장애인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을 더 소개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더 열린 숲복지센터는 2020년이지만 네네. 동페라 예술극단은 훨씬 이전부터 활동을 해왔던 거네요. 네네. 네. 그리고 이 극단에는 성인 발달 장애인도 포함되고 또 다른 분들도 참여를 하게 됩니까? 정단원은 성인 발달 장애인만이고요. 네. 비장애 그 연주자들이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네. 예. 연주는 같이 하는 네. 일종의 요즘 말하는 콜라보 형식으로 네, 진행이 맞습니다. 되고 있는 것이네요. 네네. 이게 요즘 장애인 비장애인을 구분하지 말고 같이 활동을 해야 이해가 올라간다. 맞습니다. 통합교육 뭐 이런 강조하는데 네. 일종의 그런 식으로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제가 또 현장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발달 장애인을 평생 살면서 한 명을 못 봤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그래서 사실 배려와 이해와 관심을 갖게 하려면 봐야 되거든요. 알아야 되고 봐야 돼서 그래서 저희가 자꾸 세상에 나오려고 하는 겁니다. 이 네, 사회에. 네. 네. 사실 예술가라고 하면 상당히 그 자체만으로도 생활이 쉽지 않은 영역이다라고 하는데 더구나 장애 예술가라고 하면 더 힘들 거라는 생각도 드는데 고용 연계나 또 교육 이런 부분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혹 그런 과정에서 기업과 협력하는 부분들은 있는지요? 기본적으로 더 열린 숲복지센터에서는 음악 교육을 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들의 역량이 어느 정도 이제 키워졌을 때는 사실은 고용이 되어야 되는데 발달장애인이 음악으로 고용이 되기란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지금은 권리중심형 일자리 등 여러 가지 일자리들이 많이 생겼지만 제가 처음 시작한 2016년에는 사실은 전무하다시피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고민을 했던 게 기업의 장애인 의무 고용 관련해서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기업은 장애인을 의무로 고용을 해야 되고 저희는 취업을 하고 싶고 네. 예. 그런데 기업은 사실은 잘 이런 관계들을 잘 모르고 장애 예술인이 있다는 것도 잘 모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제안서를 많이 썼죠. 기업에. 그래서 저희 단체에 이런 장애 예술인이 있습니다. 장애 예술인을 기업에서 고용을 해주시면은 기업의 홍보라든지 아니면은 의무 고용에도 도움이 되고 대신에 저희가 교육을 위탁받아서 교육, 훈련, 홍보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제안을 많이 드렸는데 그게 쉽지는 않았어요. 성과는 높지 않네요. 네네. 그게 몇 년 동안은 거의 그냥 제안서만 보내고 전화 드리고 이런 활동을 하다가 그게 이제 재작년에 파라다이스 그룹에서 저희 단원들을 10명을 이렇게 고용을 해주셨거든요. 그게 이제 시작이 돼서 저희 더 열린 숲복지센터에서는 지금 15명, 총 15명이 기업에 고용이 되어 있고 기업에서는 저희 더 열린 숲복지센터에 이분들을 이제 교육 위탁을 보내신 거죠. 그래서 이분들이 저희 더 열린 숲복지센터에서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훈련받고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연습하고 공연하는 그 비용을 기업에서 고용 형태로 비용을 분담하는 체제가 되는 거네요. 네네. 그 연습하고 홍보 활동하고 하는 것들이 전부 다 이제 근로의 일환으로 그렇게 봐주시는 거죠. 네. 사실 우리나라의 장애인 의무 고용이라는 게 3.8%를 준수를 해야 되는데 네. 공공기관조차 준수를 하지 못해서 과태료를 물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런 예술과 연결을 해서 고용을 하고 그 연습비를 주고 공연을 하게 한다면 또 다른 의무 고용의 형태가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사회적으로 어쨌든 그러한 일들을 조금 더 확산시키고 또 의무 고용에 대한 부분들, 근데 사실 기업에서 이러한 일들을 사실은 해야지 되는데 이게 참 여기가 이게 네. 조금 이게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세게 말씀을 못 드리지만 어쨌든 사회에서 꼭 해야 되는 일들을 저는 기업에서도 좀 한 발 앞장서서 해주셨으면 하는 게 저의 바람입니다. 이사장님 입장에서는 오늘 홍보를 잘 하시면 앞으로 이 부분이 훨씬 활성화될 겁니다. 오늘 잘 말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기업에 가보면 요즘 기업들에게 ESG를 요구하기 때문에 이런 사회적 책무를 하기 위한 활동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에 장애인이 있는지를 몰라서 또 못할 수도 있거든요. 저희 학교인 경우에는 저희들 뭐 시각, 청각, 발달장애 다 있는데 철도공사에 가서 철도공사의 업무 중에 이런 직무는 장애인에게 적합합니다. 장애인 직무 적합을 분석을 해서 이런 분야는 이 정도의 장애 수준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을 분석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채용을 해라 하는 거거든요. 지금 이런 사회적 책무를 하려고 하는 기업들 이런데 잘 홍보를 하시면 충분히 이 분야가 활성화되고 한국의 어떤 새로운 그 사회적 책임 또 발달장애 또는 예술을 하시는 분들의 새로운 어떤 모델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그런 의미에서 좀 열심히 해주시기를 제가 또 부탁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편으로 지금 이런 여러 가지 운동들이 지역 사회와 협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역 사회와 연결 부분은 좀 어떻습니까? 네, 저희는 지금 협동조합의 형태로 기업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원시에는 수원시 이종 협동조합 연합회라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합회에 소속이 되어서 연합회에 소속이 된 기업들끼리 서로 협약을 맺어서 뭐 견학 활동이라든지 체험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또 페스티벌, 동페라 페스티벌이라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럴 때마다 또 지역 그 기관들이 같이 모여서 함께 페스티벌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역에 있는 다양한 기관들과 협력해서 네네. 공연 활동을 하는 걸로 이해를 했고 네. 만약 그렇다면 우리 수원에 있는 여러 가지 자치 공동체도 얼마든지 여기에 협력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것 같습니다. 네네. 네. 지금까지 여러 가지 그 초창기 모습들 출발하는 과정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잠깐 우리 이사장님 좋아하시는 노래 한번 듣고 쉬어가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어떤 노래 원하시겠습니까? 네. 김동규의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10월이 지금 이제 무르익어가고 또 약간 그 동페라에 어울리는 노래일 것 같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사장님은 지금 현재 수원시 자치분권협의회에 계시고 수원시와 긴밀하게 소통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데 수원시와 이 사업이 어떻게 협력을 하고 있고 또 혹시 뭐 기대하는 게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죠. 네. 어려운 질문이신데요. 네, 저희가 현실적으로 제일 이제 필요한 부분은 저희 동페라 예술극단이 매년 공연을 진행할 때 사실은 공연장 섭외가 너무 어려워요. 네.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시에 늘 저희가 자문을 구하기도 하고 부탁을 드리기도 해서 많이 도와주시려고는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이렇게 앞장서서 좀 이제 지원을 해주셨으면 어떨까. 저희가 공연장 구할 때는 사실 굉장히 힘들거든요. 힘들기도 하고. 지금 현재는 주로 어느 곳에서 공연을 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주로라고 하기보다는 그 날짜에 비어있는 공간을 주로 활용을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뭐 수원시청 대강당에서 한 2번, 3번 정도 진행을 하고 나머지는 이제 온누리 아트홀 그리고 이번에는 그리고 다행히 정조 테마 공연장을 저희가 대관을 해서 또 진행을 하는데 이제 저희 또 대관료 부분이 또 문제가 되거든요. 저희가 입장권을 뭐 무료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대관료가 발생이 되면 사실 이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힘든데 전에는 이제 대관료가 따로 없었는데 이번에 대관료가 있어요. 이제 견적서를 받아봐야 되는데 100% 진행이 어렵고 50%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50%도 이제 어찌됐든 뭐 이제 100만 원, 200만 원 수준으로 올라가면 저희한테는 또 부담이 되니까 그 부분이 조금 애로사항이 좀 있었는데 네.
그래도 공연장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예, 저희는 또 감사하고 있습니다. 공연의 네. 연간 일정 같은 게 나와 있는 건가요? 네네. 그래서 그러면 언제 어느 시점에서 어느 정도의 공간이 필요하다는 게 예측 가능하게 관리가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시에 의뢰를 네네. 하면 그 각 공연장마다 대관 일정들이 따로 또 있어요. 예, 예. 네. 근데 그 대관 일정이 또 시에서 그 날짜에 사용을 하겠다라고 미리 또 계획서를 내시면은 저희 또 민간에서는 사용을 못 하는 거예요. 그 날짜에. 그래서 이제 시에 늘 이제 이런 부분들을 협조 사항으로 저희가 부탁을 드리고 있는 거죠. 네. 네. 조금만 체계적으로 서로 연계 협력하면 수원시에 가지고 있는 다양한 공공기관들의 공간도 원래 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충분히 협조 가능할 것 같은데 다음에 시청에 좀 공식적으로 체계적으로 이것을 협조받을 수 있도록 한번 건의를 해주시죠. 네네. 잠깐 대관료가 좀 어렵다고 했는데 역시 모든 조직은 운영하려고 하다 보면 재정이 제일 어렵지 않습니까? 지금 센터의 경우에는 재정 수입은 어떻게 확보를 하고 계십니까? 저희 센터 같은 경우에는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제공 기관으로 바우처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정부가 주는 사업. 네네,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 이제 이용자분들이 오전에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저희 센터를 이용을 하고 그 이용하는 시간만큼의 바우처를 카드를 결제를 하고 그 비용을 이제 정부로부터 저희가 받는 거죠. 그럼 네. 결과적으로는 정부 지원금 이 네. 중요한 바우처 형태로 나오는. 네네, 맞습니다. 그건 말고는 그럼 재정 수입이 없는 건가요? 그게 저희 주 사업이다 보니까요. 네, 그 사업을 네 하려고 만든 기업이기 때문에 예, 예. 그 사업이 바우처 주입니다. 사업이고 네, 지금 그럴 경우에 갑자기 대관료가 발생한다든가 네, 또 어떤 여러 가지 비용들이 발생할 텐데 네. 대관료 이외에 센터가 운영할 때 발생하는 비용은 어떤 부분들이 있습니까? 대관료도 이제 물론 중요하지만 또 이제 공연을 준비하면 저희 이제 단원분들의 이런 이제 공연복들, 네,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다 구입을 해야 센터에서 돼서, 구입해서 개인에게 네네. 제공을 하는 거네요. 네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그럼 조금 그 재원은 더 어떻게 마련하십니까? 후원금을 받기도 후원금을 하고요. 받으시네요. 부모님 모자라는 부분들은 또 이제 부모님들이 일정 부분 또 제공하기도 하고요. 네, 부담하기도 하고요. 이거를 개인에게 부담시킨다는 거는 좀 맞습니다. 여러 가지로 지속 가능성이 약할 것 같고 네네. 아주 체계적인 후원금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지정 기부금 단체여서 후원을 받게 되면은 연말 정산,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좀 더 이제 그런 부분들을 활성화 시켜야 되는데 사실 요즘에 또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기부금이 사실은 올해는 예, 많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네. 사실은 저는 모든 시민 운동을 하시는 분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모금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그 미국의 경우를 보면 어느 소신껏 일을 하고 싶은 분이 있으면 그분이 일을 하게끔 후원을 해주는 소위 말하는 이사회는 따로 있습니다. 거기서 적극적으로 개인 후원도 하고 또 그런 후원 모금도 하고 시민사회가 그런 여러 가지 활동을 지속 가능하게 가져가려고 하면 좀 더 체계적으로 좀 이 기부금 문제를 활성화시켜야 되는 것이고 어떤 의미에서는 이사장목이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오늘 우리 수원 공동체 라디오에서 방송을 하게 되면 보다 많은 분들도 관심을 갖게 되리라 생각하고 여러 가지 과정에서 같이 협력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바우처 형태 말고 수원시가 어떤 보조금을 주는 사업은 없나요? 이제 연초에 보면은 장애인 문화 뭐 예술 사업이라든지 뭐 이런 사업들이 이제 공고로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도 뭐 2년 연속을 진행했다든지 뭐 이렇게 되면 그 다음 해에는 또 참여가 어렵고 선정에도 또 어렵고 이래서 그냥 한계가 있습니다. 네. 공모 사업에 참여를 해서 받아가는 형태인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아마 이게 이제 시비 보조금, 이 보조금이라는 게 자칫 다른 각도에서 보면 특혜가 되기 때문에 그런 어떤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하는 건 의미가 있습니다만 정말 공익성이 있다면 예측 가능하게 해야 활동이 지속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한번 좀 차후 정부와의 협력 관계라는 의미에서 한번 고민하실 분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수원 공동체 라디오는 수원시 지원금 있나요? 없습니다. 저희들 광고 있어서 1년에 100만 원 정도 광고비. 월 100만 원이 아니고. 네. 예. 다음에 네. 수원시장을 만나면 이런 이야기들을 한번 네. 건의를 하시고 이게 이제 공익성을 가지고 있다. 또 공동체 사회를 활성화한다. 지금 우리가 자치분권을 이야기하지만 그게 지역 공동체가 활성화된다는 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이런 이야기도 좀 활성화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걸 보면 바우처라든가 이런 게 결국은 넓게 보면 사회적 협동조합의 의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회적 협동조합으로서 어떤 역할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네, 그 사회적 협동조합의 의미가 사실은 비영리이거든요. 근데 보통 이제 이웃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죠. 비영리로 어떻게 사업을 운영을 하겠다는 거냐. 네, 그런 말씀을 하시고 왜 비영리 사업을 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저희가 이 비영리 사업을 하려고 하는 이유는 이 복지 사업에서조차 영리를 추구한다고 하면은 사실은 이용자분들을 저희가 선별해서 받을 수가 있고요. 네, 다른 생각을 또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이용자분들을 선별을 한다는 거는 또 다른 차별이고, 네,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비영리를 목표로 하고, 그리고 저희 사업을 하면서 영리를 추구한다고 그러면은 어찌됐든 저희 안에 또 다른 차별과 편견이 또 생기니까 그 부분은 허물고 가자 이렇게 네 목표를 두고 비영리로 시작을 했습니다. 네. 네네. 결국은 복지의 연장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이기 때문에 네네. 거기에 이윤을 추구하는 순간 여러 가지 원가 개념이 들어가게 되고 네네. 본래의 취지가 훼손될 수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비영리를 추구하시는 것은 그것으로서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회적 기업으로서 이루고자 하는 사회적 가치 그 비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는 네, 그 부분이 사실은 제일 중요한데 취약계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네, 사회적 기업에서는 제일 중요한 부분이 취약계층의 고용 내지는 취약계층에게 사회 서비스를 제공함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정부가 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을 사회적 기업에서 실제 현장에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활동을 하고 있고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부분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부분들을 또 같이 끌어안아 가면서 그래도 우리가 이런 가치를 가지고 또 삶을 살아가고 있고 이도 멋진 일이다라는 거를 젊은 청년들에게 좀 보여주고 싶은 욕심이 좀 있습니다. 네. 네. 이제 좀 원점으로 돌아가는 기분입니다만 여기에 참여하는 성인 발달 장애인의 숫자 사실은 예술가라 해야 되겠죠. 그 숫자는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전체를 예.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금 우리 저희 센터에서 센터에 활동하고 네, 저희 센터에는 지금 21명의 이용자가 네, 등록이 되어 있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센터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일단 들어오면은 동페라 예술극단 단원으로 네. 자동으로 이제 또 등록이 단원이 되거든요. 21명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네, 네, 그렇죠. 그런데 이제 혹자들은 말을 하죠. 왜 오디션을 보지 않느냐? 네. 네. 저희 이용자분들 중에는 사실은 그 자립 활동이 어려운 친구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분들까지 전부 다 단원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고민을 좀 많이 합니다. 맨 처음에 저희도 이제 저희 선생님들과 같이 고민을 했던 부분인데 이들의 퀄리티를 높여서 정말 제대로 된 공연을 보여주는 거를 목표로 할 것인지 아니면 부족하지만 함께 무대에서 같이 즐거운 모습으로 이렇게 그 공연을 진행할 건지에 대한 부분을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오디션을 보고 또 이제 그 오디션 결과에 따라서 단원들을 또 이렇게 선택을 하다 보면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또 다른 차별이 또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일단 그 부분은 저희는 네, 원하지 않았고요. 저희 이제 선생님들도 네, 마찬가지로. 그래서 일단 저희 더 열린 숲에 오는 친구들은 전부 다 단원으로 등록이 되고 모두 다 무대에 올라가는 것으로
그렇게 목표로 정하자. 그리고 모든 연습에 전부 다 참여를 하거든요.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게 그냥 무대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일일 수도 있거든요. 네. 떨려서 무서워서 무대에 못 올라오는 경우들도 많아요. 근데 무대에 올라오는 것도 큰 용기이기 때문에 그것도 의미가 있다 해서 저희는 네, 그냥 가만히 서 있는 친구도 일단 무대에 올라갑니다. 저희 네. 단원이 됩니다. 연령대는 어떻습니까? 연령대는 20대 초반에서부터 지금 30대 중반까지 있습니다. 예. 연령대가 생각보다는 상당히 폭이 넓은데 또 어떻게 보면 30대 이상은 또 없는 것이네요. 30대 이상 있습니다. 아, 네네. 있습니까? 네네. 예. 30대 중반까지 있습니다. 예. 사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발달 장애인들이 고등학교 마치고 또는 대학교 마친 다음에 지역 사회에서 어떻게 활동할 것인가 아주 중요한 과제로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동페라 같은 이런 예술 활동을 통해서 치유도 하고 또 사회에 참여하는 기회도 되는 아주 제가 봤을 때는 독특한 모델이고 저희 우리 한경국립대학교의 평택 캠퍼스가 장애인이 특화된 대학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실용음악과가 있습니다. 거기에 장애 학생들도 많이 활동하고 있거든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저희 대학과 같이 협찬해서 협조하는 것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너무 좋습니다. 네, 네. 네, 한번 같이 협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여기서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그 동페라 예술극단 그 이용자분들을 가르치는 전문가는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아무리 동화와 플러스 오페라지만 그건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가고 있는지 궁금해졌어요. 네, 저희 기관에는 지금 선생님이 13분 계시는데 그중에 5분이 저희 이제 음악을 전공하신 분들이세요. 2분은 클래식 전공하시고 3분은 실용음악 전공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음악 부분 담당하고 있고요. 댄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네, 힘들어서 외부에서 네, 출강을 나오십니다. 아,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상당히 운영하는 방식에 있어서 시사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잠깐 또 다른 신청곡 들어보고 가겠습니다. 네, 오늘도 저희 단원분들이 네, 힘차게 행복의 주문을 부르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여운이 아직도 남아 있어서 커피소년의 행복의 주문 네, 신청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오늘의 그 활동에 딱 맞는 노래가 될 것 같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앞에서 단원들의 활동도 잠깐 들어봤습니다. 주로 연주를 하게 되면 역할 분담은 어떻습니까? 악기도 하고 노래도 하고 아까 댄스도 말씀하시던데 그 역할 분담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네, 저희가 연초에 공연을 위해서 내부적인 오디션을 봅니다. 오디션은 이제 역할을 찾아주기 위해서 오디션을 진행을 하거든요. 주인공을 다 하고 싶지는 않아 합니다. 보통은 주인공을 하려고 오디션에서 욕심을 많이 부리잖아요. 네. 근데 본인들이 역할을 잘 알고 있어요. 저는 댄스를 잘하니까 댄스 부분에서는 제가 하겠습니다. 아니면은 저는 못해요. 서 있을게요. 네, 이렇게 해서 오디션을 보고 역할을 분담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마 이 방송을 듣게 되면 동페라 예술극단에 관심을 가지고 더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할 것 같습니다. 희망입니다. 그렇게 성인 발달 장애인들이 예술 활동을 하는 것을 옆에 지켜보면 보람도 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보람이 큽니다. 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버스킹 공연을 다녀왔거든요. 그냥 길거리에서 하는 공연이네요. 길거리에서 할 때도 있는데 오늘은 그래도 좀 이렇게 조금 공간이 있어서 네네네 그 공간에서 버스킹 공연을 하고 왔는데 저희 그 단원들이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는 그 학폭에 많이 시달리다 옵니다. 네네 예. 그런 차별들도 있고 이래서 표정이 굉장히 어두워요. 네, 그런 친구들이 저희 기관에 와서 노래로 본인들이 힐링을 하고 그리고 이제는 노래 부를 때 환하게 웃어줍니다. 네. 그래서 오늘 공연할 때도 너무 예쁜 모습으로 환하게 웃으면서 노래를 불러서 사실을 보는 저도 굉장히 찡했고 거기 계신 분들이 가시면서 너무 울컥했고 너무 좋은 시간이었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고 저희 기관에 와서 힘들었던 그런 시간들을 잊게 되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 보일 때마다 전 너무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네.
연습을 하면서 또 다른 자기 발전의 기회도 가질 것 같고 또 같이 어울리면서 또 다른 공동체를 체험하면서 또 발달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연주 활동 이외에 단원들의 어떤 단합을 위한 또 다른 어떤 프로그램이나 활동들은 있습니까? 저희 미술 활동에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조금 특별하게 생각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여행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자치 회의를 진행을 하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1순위로 나온 이제 소원이 여행 가고 싶다였습니다. 사실 그동안 자유롭게 여행 다니는 게 이제 쉽지 않은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여행을 가는데 어떤 방법으로 어디를 가고 싶냐라고 물어봤을 때 관광버스를 타고 여행을 가고 싶어요. 네. 라고 이야기를 해서 저희가 여행 갈 때는 꼭 45인승 관광버스를 임대를 해서 대여를 해서 그렇게 여행을 가고 그리고 뭐 이제 견학 프로그램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관광버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상징적 의미가 있는가요? 이분들이 부모님과 자가용으로 이동하는 거는 이제 일상이지만 네. 관광버스를 타고 여행을 간다라는 거는 이분들한테는 사실은 굉장히 생소한 네. 거였고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활동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관광버스 타는 거를 이제 제1 소원으로 뽑았고 그 다음에 이제 1박 2일 친구들과 같이 자고 오는 여행을 하고 싶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1년에 한 번씩 1박 2일 프로그램 만들어서 그렇게 자고 옵니다. 너무 행복해합니다. 그랬을 경우에 단원들만 이렇게 가나요? 누가 이제 도움이 지원해 주는 분들은 없나요? 저희 선생님들이 13분 계시거든요. 저희 선생님들이 보통은 이제 중증인 친구들은 1대1로 이렇게 지원이 들어가고 그리고 2대1, 3대1까지 기능에 따라서 이렇게 지원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저희 선생님들끼리 움직이고 가끔 이제 2-3명 봉사자가 같이 움직입니다. 네. 저희 학교에서 장애인도 취업을 위한 인턴십이 필요하다. 기업체에 가서 한 달 정도 인턴을 하게 하는데 우리나라에 그 제도가 발달돼 있잖아요. 근데 외국에는 좀 있습니다. 하와이 대학에서 어학연수도 하면서 기업 연계형 인턴이 있어서 저희 대학에서 장애 학생 10명을 하와이 대학에 인턴을 보냅니다. 한 달간. 그때 반드시 비장애 학생이 1대1로 같이 갑니다. 그렇게 한 달을 다녀오고 나면 누가 제일 성숙하느냐. 오히려 도와줬던 학생들이 더 생각이 깊어지고 사회에 대한 인식도 달라지고 뭐 흔히들 말하는 스펙이 더 좋아집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장애인들이 관광을 갈 때 아마 각 대학에 자원봉사자를 뽑습니다라고 하면 많이들 지원을 할 겁니다. 장애인들을 위한 게 아니라 오히려 인식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좀 개방된 모습으로 운영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그 지난번에 한번 저희도 대학에 신청을 했는데 그때 시험 기간과 겹쳐가지고 활동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총장님 계신 학교에 제가 또 이제 이렇게 또 이제 공문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협조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네. 공문의 문제가 아니라 그 분야 실무자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직접 컨택을 하시도록 하고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우리 학교 학생들에게도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고 저희 대학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학생들이 훈련이 잘 되어 있습니다. 지금 쭉 이야기를 들어보면 지역 사회의 연결이라든가 협력이라든가 그건 못지않게 더 중요한 게 사회적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어떤 느낌을 가지고 계십니까? 네, 그 저희 기관이 이제 성인 발달 장애인들이 모여 있는 곳이에요. 근데 사실은 성인 발달 장애인을 제대로 알고 있다고 말하기도 저도 사실은 힘들거든요. 공부가 필요하고 그래서 저희 선생님들도 제대로 알고 일을 해야 된다라고 그래서 사실은 매일 아침 공부를 합니다. 저희 선생님들 책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고 그 공부를 하는 이유는 사회에 나가서 발달 장애에 대해서 제대로 알려서 이들이 또 다른 특별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거든요. 근데 발달 장애를 보통 굉장히 특별한 장애로 바라보거든요. 그리고 그들에 대한 또 이제 편견도 심하고요. 옆에 오면 왠지 내가 상해를 입을 것 같은
뭐 상처를 받을 것 같은 뭐 요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그렇지 않다라는 거를 좀 사회에 많이 알리고 싶고요. 네네. 그런 네네네. 의미에서 오히려 이런 어떤 센터가 적극적으로 사회에 나서는 게 인식 개선을 위해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어떤 그런 좀 편견이 있다고 해서 움츠릴 게 아니라 네네. 더 나아가는 게 중요할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 이런 센터가 또 다른 의미로서 선도적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해 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네. 저희 학교와 마침 이 분야는 협조할 게 많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우리가 고등학교까지는 학교에서 자원 이렇게 돌봄이 되는데 대학에 오면 그나마 조금 연장이 되는데 대학 졸업 후가 제일 걱정입니다. 사실 저희 대학교에 기숙사가 있는데 장애인을 위한 기숙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부모님이 같이 와 계시는 경우도 있어요. 방학이 되면 같이 가고 또 심지어 특이한 경우에는 같이 입학을 하세요. 수업을 같이 듣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발달 장애인들이 우리 사회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워낙 이렇게 다양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이제는 교육기관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특히 지방정부가 여기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이사장님의 역할이 더 중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많은 분들이 처음으로 접하게 되는 이런 프로그램이 많을 텐데 좀 홍보를 한번 해주시죠. 네, 더 열린 숲 복지센터 사회자협동조합은 성인 발달 장애인 평생 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문화예술 활동입니다. 문화예술 활동 중에서도 저희가 음악 활동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음악이 주는 에너지가 이분들에게 좀 더 다르게 다가온다라는 거를 느꼈기 때문입니다. 다른 활동을 하는 것보다 음악 활동을 하고 났을 때 이 에너지가 훨씬 더 많이 올라가고 있고 더 긍정적으로 사고가 바뀌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활동을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가 또 음악 활동으로 역량을 키워서 장애 예술인으로 이렇게 성장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고 예술인 성장 이후에 또 장애인 고용까지 취업까지 또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 네 여러분들 네 많이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연 관람에 대해서도 홍보를 해주시죠. 어떤 네. 식으로 관람을 할 수 있는지. 네, 저희가 10월 26일 동페라 페스티벌 공연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조 테마 공연장에서 오후 3시부터 진행을 하고 있고요.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자유롭게 마음 열고 오셔서 힐링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예, 오늘의 방송이 아주 좋은 홍보가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좋아하시는 노래 한 곡 들어보겠습니다. 저희 동페라 예술극단 단원분들이 본인이 주인공이라 생각하고 열심히 부르고 있는 싸이의 연예인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원들이 다 좋아하는 노래군요. 네, 공연도 합니다. 네. 다 같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은 더 열린 숲복지센터와 함께 라디오 토크쇼 진행해봤습니다. 분권과 자치 좀 어렵게 보이지만 결국은 지역 공동체를 활성화한다. 함께 살아가는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오늘 이야기가 더 뜻깊었던 것 같습니다. 발달 장애인 예술가들의 꿈과 도전 그리고 그들을 지원하는 더 열린 숲복지센터의 멋진 활동을 통해서 많은 영감을 받았을 거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상당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예술을 통해 세상과 소통하고 자신의 가능성을 넓혀가는 이들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큰 울림을 주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우리 모두들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작은 변화가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장애를 넘어서 모든 사람이 존중받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데 우리 모두가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함께 해주신 청취자 여러분, 앞으로도 더 열린 숲복지센터의 멋진 활동들에 많은 관심, 응원 부탁드리며 여기서 저희는 마무리하겠습니다. 더 열린 숲복지센터 송양빈 이사장님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이원희 윤영옥이었습니다.